비타민C는 인체가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필수 수용성 비타민으로 음식 섭취를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면역력 강화, 콜라겐 합성, 상처 치유, 항산화 작용 등 신체 여러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결핍 상태란 신체가 필요한 비타민C의 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 발생하며 면역 체계 약화, 피부 손상, 피로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균형한 식단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생활은 과일과 채소 섭취를 줄여 결핍 위험을 높입니다. 비타민C는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 고추 등 신선한 식품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식품 섭취가 부족할 경우 결핍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결핍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는 비타민C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심리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면역력을 지원하고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또한 흡연은 체내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하며 간접 흡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는 체내 독성 물질을 중화하기 위해 하루 권장량보다 약 35mg 더 섭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잇몸 출혈, 피로 상처, 회복지연 등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콜라겐을 형성해 피부와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부족할 경우 철분 흡수도 저하되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대기 오염이나 자외선 노출은 체내 비타민C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야외 활동이 잦은 사람들은 비타민C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 결핍은 불균형한 식단, 스트레스, 흡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고 필요시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결핍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미약할 수 있지만 결핍이 지속되면 점점 더 뚜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잇몸 출혈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결합 조직인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부족할 경우 잇몸이 약해지고 쉽게 출혈이 발생합니다. 잇몸이 붓고 치주 질환이 생기기 쉬워지며 심할 경우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과 무기력도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비타민C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는 충분히 쉬어도 개선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결핍 상태에서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병에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상처 치유에도 필수적인데 부족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흉터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 변화도 비타민C 결핍의 징후입니다. 비타민C는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며 자외선 손상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져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생기를 잃는 경우도 흔히 나타납니다. 머리카락 손상 역시 비타민C 결핍의 증상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약해지면 두피 혈액순환이 감소하여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쉽게 갈라지며 윤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톱 또한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결핍은 계열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열병은 비타민C가 거의 섭취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잇몸 출혈, 피로, 관절통, 멍이 쉽게 드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현대에는 드물지만 장기적인 결핍 상태에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C 결핍은 피부, 잇몸, 면역력 등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과일과 채소 섭취로 결핍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로감이나 면역력 저하가 느껴진다면 비타민C 섭취를 점검해야 합니다. 비타민C 결핍은 단순한 피로나 잇몸 출혈과 같은 증상에서 시작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체계, 심혈관 건강, 뼈 건강 등 여러 중요한 신체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다양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면역력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병원체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핍 상태에서는 감기나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질병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일상적인 감염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도 비타민C 결핍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족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동맥경화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은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뼈와 결합 조직의 건강도 비타민C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영양소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콜라겐은 뼈, 연골, 피부 등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저하되어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과 성장기 어린이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절 통증과 결합 조직의 약화도 결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결핍은 계열병이라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계열병은 비타민C가 극도로 부족할 때 발생하며 심한 피로, 잇몸 출혈, 관절통, 피부멍 등이 특징입니다. 18세기 항해 중이던 선원들이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해 자주 걸렸던 이 병은 현대 사회에서도 극심한 결핍 상태에서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열병이 심화되면 전신쇠약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촉진해 빈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철분 흡수율이 감소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생기면 피로, 어지럼증, 창백한 피부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관리에도 비타민C는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합니다. 부족할 경우 활성산소가 축적되어 세포 손상이 가속화되고 염증 및 노화가 촉진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산화 손상은 심각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 결핍은 면역력 약화, 심혈관 건강 문제, 뼈 약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인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수용성 비타민으로 많은 생리적 과정에 관여합니다. 인체는 비타민C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 비타민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다재다능한 역할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와 같은 유해 물질을 중화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활성산소는 대기오염,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노화가 촉진되고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를 보호하고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산화 작용 덕분에 피부 건강도 지켜주며 주름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뼈, 근육, 관절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인체를 지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저하되어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생기며 상처 치유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뼈와 관절도 약해져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결합 조직을 유지하려면 비타민C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 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 세포인 백혈구의 기능을 지원하고 외부 병원체와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면역 체계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철분 흡수에도 비타민C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촉진해 빈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철분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하며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철분 결핍을 겪는 사람들에게 비타민C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철분과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하면 신체 에너지 수준이 개선되고 피로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측면에서도 비타민C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여 피부톤을 밝게 유지합니다. 또한 피부 재생을 촉진해 상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피부의 탄력과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비타민C는 뷰티 산업에서도 각광받는 성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항산화, 콜라겐 합성, 면역력 강화, 철분 흡수, 피부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노화 방지, 질병 예방, 상처 치유 개선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C를 매일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피부, 머리카락, 손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외모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 대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 상태의 악화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고 주름 형성을 방지합니다. 부족할 경우 콜라겐 생성이 저하되어 피부가 점점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건강한 윤기와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피부가 자외선에 더 민감해져 손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를 잃는 것도 비타민C 결핍의 일반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상처 치유 속도도 느려집니다. 비타민C는 상처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라겐을 형성해 조직을 재생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족하면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고 흉터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염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피부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져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건강도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낭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건강한 머리카락 성장을 돕습니다. 결핍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쉽게 갈라지며 윤기를 잃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두피를 보호하기 때문에 결핍 시 두피 건강이 나빠져 비듬이나 두피 자극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톱도 비타민C 결핍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려면 결합 조직이 튼튼해야 하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손톱이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손톱 주위의 피부도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쉬우며 이는 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손톱이 평소보다 느리게 자라거나 색이 칙칙해지는 것도 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부족은 또한 피부톤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피부톤을 밝게 유지하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족할 경우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나 잡티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자극을 받을 때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비타민C 결핍은 외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면 피부가 밝고 건강해지며 머리카락과 손톱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해 결핍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 변화는 신체 건강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비타민C 섭취를 점검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우리 몸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 콜라겐 합성, 항산화 작용 등으로 신체를 보호하며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은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인체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따라서 매일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90mg, 성인 여성은 하루 75mg 권장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하루 85mg, 수유 중인 여성은 하루 120mg로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흡연 시 체내의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에 흡연자는 하루의 권장량보다 35mg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몸이 피로할 때도 비타민C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오렌지, 딸기, 키위, 브로콜리, 고추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의 오렌지 한 개에는 약 70mg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어 하루 섭취량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키위와 파프리카는 비타민C 함량이 특히 높아 간단한 샐러드로 섭취하면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열과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채소를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조리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데치거나 스팀 요리를 하면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과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섭취할 때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를 통해도 섭취할 수 있지만 자연식품에서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연식품에는 비타민C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제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에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식단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C의 과다 섭취는 드물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하루 2000mg 이상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철분 섭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식물성 철분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증가하여 빈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에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철분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매일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섭취량을 충족시키고 필요할 경우 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며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은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식품을 일상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C 공급원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같은 감귤류는 맛도 좋고 쉽게 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7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기에 충분합니다. 레몬은 물에 넣어 마시면 상쾌함을 더해주면서 비타민C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키위 한 개에는 약 7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으며 이외에도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딸기 역시 맛있고 건강에 좋은 비타민C 공급원입니다. 딸기 한 컵에는 약 85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딸기를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파프리카와 고추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백지당 약 190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비타민C 섭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샐러드에 얇게 썰어 넣거나 간단하게 구워 먹으면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추도 비타민C가 풍부하며 음식의 매운맛을 더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함께 식이섬유, 비타민 K, 엽산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찌거나 볶아 먹으면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도 비타민C를 포함하고 있어 샐러드나 스무디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구아바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열대 과일입니다. 구아바 한 개에는 약 20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파인애플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달콤하고 즙이 많은 맛이 일품입니다.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는 효소인 브로멜라인도 포함하고 있어 식후 디저트로 좋습니다. 토마토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며 비타민C를 공급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거나 주스 또는 소스로 활용하면 비타민 C와 함께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배추와 같은 발효 음식인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C 함량이 증가하므로 한국 식단에서도 비타민C를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은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간단한 샐러드, 스무디, 스프 등으로 즐길 수 있으며 익히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면 비타민C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타민C 섭취를 늘리는 것은 면역력 증진과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